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이 스타트업의 파산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엔지니어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공유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영난에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 이렇게 세무사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위워크가 파산 위기라고 하던데 정확히 기업 파산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유오피스가 어렵다는 거는 지금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기사로. 위워크가 특히 그렇고요. 그렇죠. 동전주로 전락했다는 얘기까지, 자주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할 건 파산이라는 건데요. 파산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파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법인 설립부터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생신고를 하면 뭐가 나오죠? 주민등록증? 맞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죠. 네네네.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법인 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랑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여가 되는데, 사람은 죽으면 사망신고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소멸이 되죠. 네네. 근데 법인은 죽지는 않아요. 왜? 생명체가 아니니까. 근데 다만 세법에서는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소멸을 시키는데, 하나가 청산이고 네네. 하나가 파산입니다. 네. 청산은 법인이 스스로 나 이제 사업 그만할래, 나 이제 못하겠어 라고 해서 스스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청산이라고 하고요. 파산은 그러지 못하고 타의적으로 인해서 법인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를 파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은 남아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이 있으니까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부채는 법인과 같이 소멸시키게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산은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면 파산은 법원의 개입을 통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파산했다는 기사를 제가 찾아보면 실적이 좋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 경영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타의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청산과 파산의 그 차이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위워크 같은 공유오피스 기업은 전대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임대차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요. 그것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물주와 위워크가 계약을 맺고 위워크가 기업 고객에게 사무실을 재임대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여기도 공유오피스입니다. 제가 빌린 공유오피스고요. 좀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대차라는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은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을 대여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과 재임차인이 있는데, 그 재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전대차를 하시는 분을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위워크가 정확하게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전대차 같은 경우에 전대차 계약서가 따로 있는데, 보통 따로 두지는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전대차 계약서를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구독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주가 있고, 공유오피스 사업을 하는 위워크가 그 건물주에게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거죠.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위워크가 그 공간을 이제
전대차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이제 재임대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세무사님의 세무법인 사무실도 공유 오피스에 입주해 계신가요? 예.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공유 오피스 제공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라면서 전망까지 물어보셨어요. 예. 세무사님은 사무실 어디 계시죠? 저는 역삼역에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비싸겠네요. 네. 비싸겠어요. 네. 아닙니다. 네. 대로변이 아니면 뭐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네. 저희는 공유 오피스는 아니고 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공유 오피스는 저도 개업을 하고 1년 정도 공유 오피스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장단점이 확실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단점이 확실한데 그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은, 아니면 직원 수가 적은 경우라면은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조금 절약이 되죠. 그렇죠.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원이 2명이더라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정수기 렌탈 비용이라든지 그 외에 뭐 커피 머신 뭐 그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있는데, 공유 오피스에는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총무 직원이 없어도, 네. 탕비실이 없어도 맞아요. 예, 환경이 다 제공이 되니까. 커피, 그리고 또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접근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유 오피스는 잘 알아보시면은 보통 역세권에 다 있어요. 맞아요. 걸어서 2, 3분 내외에 다 공유 오피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박사님도 그렇다시피 회사가 여기서 멀면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재들이 오지 않습니다. 네. 뭔데? 걸어서 5분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걸어서 10분이야. 그러면 뭔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 접근성이 가장 좋다라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가 있던 공유 오피스는 그랬어요. 그 냉방 시설을 제 마음대로 못 썼어요. 맞아요. 중앙식이 많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월 그 비용이 싸지 않은 것 적지 같아요. 않아요. 예. 싸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인원수가 적거나 하는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진 않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클래스 오너 같은 경우에는 위워크 한 7, 8개쯤은 다 쓰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오히려 대기업들도 사업 처분하거나 다른 데 임대해준 다음에 인원들 빼가지고 공유 오피스에 입주시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유 오피스는 앞으로는 사실 좀 반반인 것 같은데, 재택근무가 매력적인 업종이 있는 반면에 재택근무가 매력이 전혀 없는 업종이 있을 거거든요. 재택근무가 매력적인 업종이라면은 공유 오피스 사업도 괜찮을 거고,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공유 오피스보다는 다른 사무실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반반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네. 공유 오피스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부동산 네. 그 동향이 되겠는데, 글쎄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공유 오피스도 어려워질 거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되면 공유 오피스도 좋아질 건데, 그게 앞으로 공유 오피스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또 위워크가 동전주로 전락했다는 그 기사에서도 그 거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네, 그렇죠. 위워크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랑 엮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구독자님, 오늘 위워크 통해서 좀 질문 주신 것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나름 열심히 알아봤고요. 예. 지금 직접 또 공유 오피스를 제가 쓰고 있고 해서 경험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